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증시가 참 만만치 않다 그렇죠. 변동성도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 있고, 특히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와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좀 디커플링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시를 좀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 증시가 연말 연초 장세에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올까 상당히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급은 결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바뀌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특징적인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뭐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나 호주가 급락을 할 때도 우리 증시는 별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또 급등을 할 때도 또 우리 증시는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상승하지 않는데, 어쩌면 이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증시가 수급이 강제 인위적으로 제한적일 때 좀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확장되는 시점이 연말 혹은 연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과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고점권에서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조정 자체가 나스닥을 보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좀 가깝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상승 전환하면서 조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7종목의 조정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차익 매물이 많지도 않았고 조정폭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연말 장세까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반도체, 삼성전자 물론이고요.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조정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나오면서 어쩌면 조정을 좀 짧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였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하이닉스 계열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이 연말 연초에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엔비디아 조정의 마무리와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 계열의 조정이 마무리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반도체 계열의 조정이 마무리가 끝난다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의 유입과 함께 주도주로 상당히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현상이 있었죠. 미국이나 중국의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뭐 알베말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동안 10% 넘는 급등을 했는데, 물론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 뭐 정상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튬 가격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가 5%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역시 공매도 한매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권에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공매도 한매가 집중적으로 유입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공매도 한매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고, 전체적으로 한매 비율을 본다면 뭐 5%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의 리튬 관련되어 있는 혹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면 마냥 공매도 한매를 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부터 2차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한매 유입이 집중적으로 유입된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을 이곳에 조금 가지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펼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전에 작년과 재작년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배당을 노리는 전략을 보면 대부분은 롱숏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처럼 배당을 받고 1월 초에 바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배당 종목들이 연초에 더 상승했다가 충분히 가격 상승분을 이끌어내고 조정을 주는 배당도 받고 가격 조정도 유도하는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이 최근 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본다면
과연 지금은 롱숏 전략이 안 되는 가운데서 배당 종목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 경기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배당률이 3~4%가 넘는 종목들은 사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본다면은 뭐 예를 든다면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뭐 DB손해보험 같은 배당률이 한 7%에 육박한 종목들이 120선 근처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과연 배당을 앞두고 시세가 어떻게 분출될 것이냐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계열 종목들이 조정의 바닥을 잡는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공매도 판매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배당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시세를 본출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을 놓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제한적이고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기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지만 사실 지금 장세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주가 종목별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 크게 우리가 내년 1분기까지는 어쨌든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금리가 우하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증시가 큰 폭의 급락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여기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나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계열에서의 주도주 종목,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 판매가 연말을 앞두고 배당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 요 두 가지, 그리고 배당 종목에 대한 컨트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는 시장을 좀 긍정적인 가운데 주식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증시가 12월 달에 들어서고 있고 올 한 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고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려운 장의 영수였는데 아마도 이제는 시장에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셨고요.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인데 항상 크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버크셔 하드웨이 먼거분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렌 버핏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증시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고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살아남은 소수가 항상 그 성과를 가져가죠. 지금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고 더 치열하게 주식을 저는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하시고 시장이 그 작은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꿋꿋하게 주식을 좀 보유하시고 적어도 내년 1분기 이상까지 주식에 대한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창 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